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하림입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서 어떻게 한국 최대 식품 대기업 중 하나가 됐을까? 그 신화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좀 특이한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14년 프랑스의 한 경매장,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6억 원. 대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나폴레옹 모자 경매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이 모자를 산 사람이 바로 한국의 닭고기왕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정신을 샀다고 하죠. 아니, 대체 병아리 키우던 소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김원국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모든 게 시작됐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가 겨우 11살 꼬마였을 때 그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모든 것의 시작. 정말 소박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병아리 10마리. 근데 어린 김홍국 소녀는 여기서 엄청난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개구리, 미꾸라지, 들풀 같은 걸 섞어서 자기만의 사료를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하림의 핵심이 되는 원가 절감, 공정 최적화, 이런 본능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었던 거죠. 이 열정, 금방 돈이 되는 사업이 됐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보였던 겁니다. 아니, 고등학생 때 월 3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때 대졸 공무원 월급이 20만 원이 채 안 됐을 텐데 이건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기업을 굴리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얼마나 집중했으면 부모님도 결국 포기하셨대요. 아들을 그냥 평범하게 공부시키는 걸 포기하고 그 열정을 밀어주기로 한 거죠. 어머니 말씀처럼 학교도 안 가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아들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큰 게 있다는 걸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일찍 성공가도를 달렸다고 해서 그 길이 마냥 평탄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회사가 망할 뻔한 정말 혹독한 위기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련들이 그를 진짜 거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큰 위기는 1982년에 찾아왔어요. 닭값이 폭락하면서 홀라당 다 날린 거죠. 첫 파산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빚쟁이들 피해서 돼지우리에 숨어 지냈을까요? 결국 빚 갚으려고 6년 동안 남의 회사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처절하게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우나 싶었는데 1997년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때 금리가 막 연 30%까지 치솟았거든요. 회사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수십억 원이었어요. 진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리고 정말 최악의 시련이 닥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던 주력 공장이 불에 타서 싹 사라져버렸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전국에 조류 독감이 덮치면서 산업 전체가 그냥 마비 상태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사방이 막힌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김 회장이 이 완전 최악의 재앙을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을 텐데 그는 은행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경쟁사들 다 움츠러들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고 더 좋은 최신 공장을 짓자. 와, 이 절망 속에서 기회를 보는 역발상. 이게 결국 2년 만에 사상 최대 흑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김 회장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났거든요. 말 그대로 구원자들이었죠. IMF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 한 애널리스트가 하림에 대한 영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이게 어쩌다 뉴욕 금융가까지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봤냐? 바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 IFC였습니다. IFC가 직접 할인 공장을 보러 와서는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극찬을 하면서 무려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니다. 세상이 먼저 하림의 가치를 알아본 순간이었죠. 사람과의 만남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경영인으로 꼽히던 이문용 사장이 어느 날 김홍국 회장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으로 하림을 돕고 싶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거죠. 근데 처음에 정말 안 맞았어요. 문화가 너무 달랐던 거죠. 하림은 씨앗 심고 정성 들여서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그런 농경 문화였거든요. 관계, 과정 이런 게 중요했죠. 반면에 이문용 사장은 목표를 정하면 그냥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정곡하는 기마 문화, 그러니까 대기업식 성과주의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문화가 계속 삐걱거리니까 결국 이 사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03년에 그 큰 공장 화재가 터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문용 사장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는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믿어준 회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림으로 돌아왔고 서로 너무나 달랐던 두 문화는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낸 하림의 진짜 힘, 그 저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끈기가 대단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림의 이 놀라운 회복력 뒤에는요, 아주 탄탄한 경영 전략, 세 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림 성공의 핵심, 삼장 통합 모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장, 공장, 시장,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림이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닭을 키우는 것부터 가공하고 파는 것까지 전부 다요. 요즘 경영학에서 말하는 수직 계열화라는 걸 하림이 우리나라 축산업에 가장 먼저 도입하고 완성시킨 겁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단계를 직접 관리하니까 품질은 완벽하게 잡을 수 있죠. 중간에 끼는 업체가 없으니까 유통거품이 싹 빠져서 소비자 가격은 낮출 수 있죠. 이건 뭐 어떤 산업에서든 필승 카드나 다름없는 정말 교과서적인 성공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닦은 하림이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갔는지 그들의 더 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은 이제 평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림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선을 세계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던 그 소년의 꿈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보를 보이는데요. 바로 거대한 해운회사 페노션을 인수해버린 겁니다. 아니, 닭고기 회사가 왜 갑자기 배회사를, 바로 닭의 사료가 되는 곡물을 수입하는 운송 과정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였죠. 삼장 통합 모델을 전 세계 스케일로 확장한 정말 엄청난 전력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삼계탕을 미국이랑 중국에 수출하려고 무려 10년 동안 문을 두드려서 결국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림의 정신,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축복이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 정신만 있다면 눈앞의 장애물은 그냥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는 믿음. 이게 바로 하림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10마리 병아리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산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되기까지 하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련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그 강력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겠죠? 이 신화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까요?